3단원 지표의 변화, 단원 정리하기. 오늘은 지표의 변화를 정리하기 전에 화성의 흙을 연구하는 과학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구 밖에 있는 화성의 표면에도 지구의 흙과 비슷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흙은 지구의 흙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흙에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화성의 흙은 하와이 화산지대에 있는 흙이나 페루의 팜파스 데라요야 사막에 있는 흙과 비슷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흙과 비슷한 지구의 흙에 물과 양분을 주고 감자, 토마토, 완두콩 같은 식물을 심어 보았습니다. 이게 화성 탐사선이 화성의 흙을 담는 모습입니다. 이게 화성이고요. 화성의 흙이네요. 화성 해운 모습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식물은 이 흙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환경은 지구와 달라서 실제로 화성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실험실에서 화성의 흙과 비슷한 지구의 흙에서 재배한 감자, 토마토, 완두콩입니다. 또 과학자들이 생각한 화성의 식물 재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넣어놓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제감자연구소 연구진이 화성과 비슷한 환경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은 화성의 흙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 페루의 팜파스 데라요야 사막의 흙을 이용한 것으로 화성의 대기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의 흙은요, 미국 항공우주국의 큐리오시티 등 여러 화성 탐사선에 의해서 그 성분이 연구되었는데요. 그 결과 화성의 흙은 지구의 흙과 달리 유기물과 물이 거의 없고요. 해로운 중금속 성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화성의 흙은 하와이 화산지대에 있는 흙이나 페루의 팜파스데라요야 사막에 있는 흙과 비슷하죠. 과학자들은 이 흙을 이용해서 여러 실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 항공우주국과 국제감자센터의 과학자들은 화성의 흙과 가장 비슷한 흙을 구해서 큐브셋이라는 작은 격리 상자에 담고 감자를 재배했죠. 그 결과 이러한 조건에서도 감자가 자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과학자들은 화성의 흙에서 자랄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흙에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니 신기하죠? 그럼 3단원 지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64쪽. 흙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얼음 설탕 넣어서 플라스틱 통을 흔들었죠. 전에는 알갱이가 컸는데 흔드니까 알갱이가 작아졌어요. 얼음 설탕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루가 생겼다. 이처럼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서 생긴 물질들이 섞여서 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운동장흙과 화단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운동장흙, 화단흙. 운동장흙은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물이 빠르게 빠지죠. 그에 비해 화단흙은 알갱이 크기가 작고 부식물,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이 썩은 것이 많아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65쪽. 흐르는 물은 땅 표면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래서 생모래를 언덕 위에 뿌리고 물을 흘려봤죠? 그랬더니 흐르는 물은 바위나 돌, 흙 등을 깎아 낮은 곳으로 운반해 쌓아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위에 있던 생모래가 언덕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에는 흙이 깎였고 밑에는 흙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침식작용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지표의 바위나 돌, 흙 등이 깎여나가는 것이고요. 퇴적작용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운반된 돌이나 흙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이 땅 표면의 모습을 변화시켰죠.
강과 바닷가 주변에는 어떤 지형이 있을까요? 강 주변. 강 상류는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지표를 깎죠. 큰 돌이 있었어요. 강 하류는 퇴적작용이 활발해서 물질이 쌓입니다. 강 주변 모습은 흐르는 물의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합니다. 바닷가 주변의 모습, 침식작용이 만든 지형,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가파른 절벽을 만들죠. 퇴적작용이 만든 지형, 모래변이나 갯벌을 만든다. 바닷가 지형은 바닷가의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표의 변화를 정리한 내용을 실험 관찰 34쪽, 35쪽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34쪽 지표의 변화. 먼저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얼음 설탕 생각하면 되죠? 얼음 설탕을 넣고 막 흔들면 작은 조각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서 생긴 물질들이 섞여서 흙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표의 변화. 밑에 운동장 흙과 화단흙의 특징. 운동장 흙은 알갱이가 크고 물이 빠르게 빠졌고, 화단흙은 알갱이 크기가 작고 부식물이 많아서 식물이 잘 자라죠.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려주고 글씨도 써주세요. 77쪽의 붙임딱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35쪽 흐르는 물에 의한 흙 언덕의 변화. 흐르는 물에 의해서 흙 언덕에 생모래를 위에 뿌리고 물을 뿌리면 생모래가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윗부분은 파이고 밑부분은 쌓였습니다. 위에는 주로 침식작용이, 밑에는 퇴적작용이 일어났는데요. 침식작용, 흐르는 물에 의해 지표의 바위나 돌, 흙 등이 깎여나가는 것이다. 퇴적작용,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돌이나 흙이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흐르는 물이 바위나 돌, 흙 등을 깎아서 낮은 곳으로 운반해 쌓아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과 바닷가 주변의 지형. 강은 어땠어요? 강은 침식작용이 활발한 곳도 있고 퇴적작용이 활발한 곳도 있었죠. 바닷가도 침식작용이 만든 지형, 퇴적작용이 만든 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식작용이 활발한 곳과 퇴적작용이 활발한 곳이 이렇게 모습의 차이가 보이죠. 침식작용이 활발한 것은 주로 강의 상류 부분에 있고 큰 돌멩이가 있죠. 바위나. 그런데 퇴적작용이 활발한 곳은 주로 하류죠. 그래서 강 주변의 모습은 흐르는 물의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합니다. 바닷가는요, 침식작용이 만든 지형은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절벽이 생겼어요. 퇴적작용이 만든 지형은 넓게 모래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고운 흙이 쌓여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닷가 지형은 바닷물의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합니다. 오늘은 3단원 지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험 관찰에 잘 정리해 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